먼저 우리 박찬용 파트너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언박싱, 어떤 종목을 좀 언박싱 해봐야 될까요? 네, 예,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예, 주류죠. 주류 관련주죠. 네, 네, 주류 음료 쪽인데 보통 요즘에 이제 음식료 쪽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료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덜 하면서 앞으로 향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 네, 그게 이제 저는 하이트 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하이트 진로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자, 테라,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그리고 필라이트, 맥스, 그리고 진로, 소주, 네, 두꺼비 아시죠? 그리고 또 참이슬, 아이유의 참이슬. 네, 이렇게 이 맥주나 소주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 광고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1등 상품입니다. 특히 참이슬, 네, 굉장히 많이 판매했죠. 최근에는 병 모양이 예쁜 두꺼비의 그 진로, 소주가 요즘에 이제 음식점들 가보시거나 술자리를 보시면은 흰색 병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관련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금 현재 외식이 증가하면서 술자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특징적인 소주나 맥주 이미 한번 시장의 점유율이 확고해지면은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인 롯데칠성, 맥주는 클라우드 있고요. 또 소주는 처음처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트 진로를 앞서기에는 약간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코끼리 모양의 그 필라이트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트 진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런 경쟁사들이 매출이 줄어들 때 오히려 하이트 진로는 실적이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1분기는 저번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잠깐 줄어들 수도 있었으나 2분기,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관련주들에서 최근에 곡물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맥주를 만들려면 메가가 필요한데 이 메가도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이트 진로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음식료 다 여러 업종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이런 주류 관련주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님 백신 접종과 함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완화가 되면 주류 좀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 하이트 진로 지금부터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이 주류 관련주 중에서 또 봐야 될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보면은 롯데칠성이 있는데 경쟁자죠. 경쟁자입니다. 자, 롯데칠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한번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차트가 잘 안 나는데 하이트 진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네, 다른 많이 또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검정색 선을 좀 보십시오. 네, 이 검정색 선이 이 중기 추세선인데 이 검정색 선이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동안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정선, 중기 추세선 이 추세선을 드디어 올라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기 추세선 위에서 이 차트의 흐름, 캔들이 올라선다면은 이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하이트 진로는 한번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경쟁사가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북이의 진로, 그리고 참이슬, 그리고 필라이트 이런 것들의 판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테라도 있죠. 테라 요즘에 선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에는 이제 보복적 소비가 화장품 쪽으로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보복적
주류 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이트 진료 관심 있게 보시죠. 네, 일단은 먼저 그 KMH 하이텍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반도체 재료 사업도 하고 있고 중요한 SS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SSD에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삼성의 그 반도체 공장이 정전이 일어나면서 SSD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외장 하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SSD가 있고 HDD가 있는데 SSD가 가격이 비쌌습니다. 비쌌는데 이 HDD가 가격은 낮았어요.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이 적층 구조 다층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SSD 사업 같은 경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페이스북, 아마존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오라클 이 업체들이 그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이 SSD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체가 쉽고요. 또 거기에 또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SSD를 많이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것은 SSD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서버 운영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특히 이런 그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SSD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해외에서 공장이 셧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SD 가격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KMH 하이텍이 어떤 회사냐? 이 SSD에 케이스를 납품을 하고요. 또 그 직접외로 IC 트레이를 만드는데요. IC 트레이는 어떤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런 그 패키징이나 이런 그 쉬핑 이런 부분의 부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호하기 위한 그 패키징이나 쉬핑의 그 부자재를 또 이 회사가 만듭니다. 즉 반도체 SSD 수요가 늘어날수록 KMH 하이텍의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네,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자, 차트.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가 좀 중요하죠. 자,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박 3일로 볼 종목으로 뽑았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차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흐름인가요? 그렇죠. 조금 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우상향하는 급등하는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네,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2,050원 보시고요. 2박 3일이니까 2,400원 목표가 보고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네,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자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KMH 하이텍 손절가는 2,05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오로라 같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자, 바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ATM기, CD기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나눌 수 있는 그 현금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키오스크 사업하고 무인 주차장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인 주차장 사업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 전기차 시대는 무인 주차장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를 시키고 나서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도 받고 충전비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그 무인 주차장 사업을 하하고 있는데 올해는 1,500개에서 200개 이상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무인 주차 사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키오스크.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뭐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데 가보시면은 무인 주문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앞에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키오스크는 그 마진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냐? 레저, 뭐 골프장이나 공항이나 병원
이런 데에 쓰는 키오스크, 이 키오스크 사업 쪽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ATM 기기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은행의 업무가 이 스마트 ATM 기기 확대로 인해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ATM 기기, 그 기기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통장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ATM기 사업은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셔야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이 차트를 확대했을 때는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2월 26일 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가 줄면서 다시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7,000원 부근에서 매물,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을 하고요. 자, 한번 이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굉장히 바닥을 많이 확인을 했죠.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중기 이평선 검정색 선을 보면은 바닥권에 있고 이제서 주가가 올라가는 느낌.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차트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로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한국전자금융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고 상승할 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240원, 목표가는 7,450원 보면서 손절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